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이야기는 트루스 파마라는 작은 바이오 기업에 대한 겁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왜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걸까요? 그 뒤에 숨겨진 힘이 대체 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숫자보다 감정이 먼저 폭발한다. 주식시장, 특히 이런 바이오주에서는 이게 정말 진리죠. 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이 이야기는 차가운 이성이 아니라 뜨거운 인간의 감정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추적할 첫 번째 단서입니다. 자, 이 화면 좀 보세요. 장 시작 전인데 거래량이 벌써 13만 주가 넘어요. 이게 뭐 대기업이라면 사실 별거 아니죠. 근데 작은 바이오 기업한테는 이건 뭐 희망과 공포가 뒤엉킨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도대체 이 아침부터 이런 혼돈을 만드는 건 뭘까요? 이 엄청난 변동성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팔고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정말이지 현대의학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로 만들어진 이야기죠. 스토리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스케일이 엄청납니다. 바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바이러스에 대항할 약을 만들겠다는 거죠. 코로나19, 조류독감, 이름만 들어도 아찔한데 여기에 방점을 찍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 비축.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국가 비축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나라에서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약을 미리, 그것도 대량으로 사두는 겁니다. 이건 뭐 작은 제약회사한테는 진짜 꿈의 시나리오죠. 약국에서 한 알 한 알 파는 게 아니라 정부랑 딱 한 번 계약해서 그야말로 하룻밤에 회사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회사가 그리는 그림은 이거예요. 첫째, 획기적인 약을 개발한다. 둘째, 이게 팬데믹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한다. 셋째, 정부의 국가 비축 계약을 따낸다. 그러면 넷째, 한 방에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죠. 와, 정말 완벽한 계획처럼 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완벽한데 왜 주가는 그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해보죠. 이 회사를 둘러싼 5가지 미스테리를 하나씩 파헤쳐 볼 텐데요. 이건 그냥 궁금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런 바이오 기업에 관심을 가질 때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일종의 체크리스트 같은 겁니다. 첫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2025년 3월에 회사가 발표를 하나 해요. 자기네 약이 원숭이 실험에서 효과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전임상 데이터예요. 아직 사람한테 써본 것도 아니고 그냥 쩌면 가능성이 있겠다 정도의 신호일 뿐인데 시장은 왜 여기에 그렇게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유동성 문제. 워낙 거래량이 적은 소형주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사기만 해도 주가가 확 뛸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2억이의 힘입니다. 조류독감 치료제라는 이 한마디가 데이터가 얼마나 부실한지는 그냥 잊게 만드는 거예요. 공포와 탐욕을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어쩌면 누군가 앞으로 있을 임상시험 같은 호재를 미리 알고 선행 매매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에게 진짜 문제는 이 주가 상승이 진짜 신호인지 아니면 그냥 거품인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안감은 곧 더 커지게 됩니다. 두 번째 미스터리. 아니, 그렇게 좋은 데이터를 발표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갑자기 CEO가 은퇴를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정식 CEO도 아니고 임시 CEO를 앉힙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 움직임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상반된 2가지 신호를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긍정적으로 보면 이제 진짜 중요한 임상 단계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데려오려고 잠시 재정비하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죠. 반대로 비관적으로 보면 혹시 돈이 없어서 투자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 CEO랑 마찰이 있었던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임시라는 단어 하나가 거대한 의심의 구멍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세 번째 미스터리. 보통은 증명이 어려워지면 말을 아끼기 마련인데 이 회사는 반대입니다. 6월이 되니까 갑자기 조류독감뿐만 아니라 코로나 재발, 심지어 롱코비드까지 다 잡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판을 점점 더 키우는 거죠. 이야기는 훨씬 더 멋있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크게 벌려놓으면 나중에 증명해야 할 것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곧 있을 임상 이상은 이 회사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시험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시험 범위를 엄청나게 넓혀버린 셈이죠. 이제 이 시험에 통과하기는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실패했을 때의 충격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번째 미스터리는 과거의 기록 속에 숨어 있습니다. 회사의 과거를 쭉 파고들다 보면 좀 찜찜한 기록이 하나 나와요. 바로 25대 1 주식 병합, 그러니까 역분할을 한 이력입니다. 이건 재무적으로 탄탄한 회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조치거든요. 이 과거 이력은 희석이라는 유령을 불러옵니다. 이게 뭐냐면 회사가 앞으로 비싼 임상시험 자금을 대기 위해 새로운 주식을 마구 찍어낼 수 있다는 위험을 암시하는 거죠. 그럼 기존 주주들이 가진 주식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과거에 돈이 부족해서 이런 조치를 했다는 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하나의 경고등 같은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미스터리입니다. 12월에 드디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이 회사를 분석하기 시작해요. 매수 의견에 목표 주가까지 제시합니다. 와, 보통 이러면 주가가 힘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장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문장이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모델의 예측보다 사람 데이터와 현금을 더 중요하게 평가한다. 아무리 애널리스트가 장밋빛 미래를 예측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라는 걸 시장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시장은 이제 추측이 아니라 진짜 증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애널리스트의 예측도 시장을 움직이지 못했다면 그럼 순수한 숫자, 즉 기술적 지표들은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주고 있을까요?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혼란스러웠던 장전 시장의 데이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숫자들은 하나같이 사세요가 아니라 조심하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RSI 지표를 보면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져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지만 MLCD를 보면 아직 하락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 숫자들은 이 주식이 지금 굉장히 예민하고 불안정한 상태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단순히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르겠지 하는 기대감만으로 들어가기엔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만한 확실한 무언가가 없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까우니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추적해온 미스터리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단서들을 시간 순서대로 쭉 늘어놓으면 어떤 그림이 보일까요? 보세요. 처음엔 동물 실험 데이터로 기대감을 불태웠다가 갑자기 CEO가 바뀌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회사는 판을 더 키우면서 기대치를 높였지만 시장은 냉정했죠. 트러스파마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영화 시나리오 같아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장면이 통째로 빠져 있거든요. 스토리도 좋고 기술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 기대감, 공포, 수많은 미스터리들, 이 모든 건 단 하나의 거대한 질문 앞에선 모두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바로 그래서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는가? 임상 이상에서 나올 사람 데이터라는 마지막 챕터. 그 챕터가 쓰이기 전까지 이 트로스파마라는 퍼즐은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을 겁니다.